있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립국어원 한국어도수학습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어 선생님 최기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높임말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해 봅시다. 알아봅시다. 표준한국어 42쪽입니다. 유키의 가족 사진을 보고 있어요. 가족 사진을 보고 이야기해 봅시다. 사진을 보세요. 유키 가족이 뭐 해요? 네, 사진을 찍어요. 유키 가족이 사진을 찍어요. 누가 사진을 찍어요? 유키가 사진을 찍어요. 누가 사진을 찍으세요? 유키 아버지께서 사진을 찍으세요. 누가 사진을 찍으세요? 유키 어머니께서 사진을 찍으세요. 다음 사진을 보세요. 무슨 사진이에요? 네, 사진 속에 유키 가족이 뭐 해요? 네, 유키 가족이 수영을 해요. 누가 수영을 해요? 유키가 수영을 해요. 누가 수영을 해요? 유키 동생이 수영을 해요. 누가 수영을 하세요? 유키 아버지께서 수영을 하세요. 누가 수영을 하세요? 유키 어머니께서 수영을 하세요. 다음 사진도 볼게요. 방에 누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네, 유키 어머니와 동생이에요. 누가 방에 있어요? 유키 동생이 방에 있어요. 누가 방에 계세요? 어머니께서 방에 계세요. 동생이 뭐 하고 있어요? 동생이 잠을 자요. 누가 주무세요? 어머니께서 주무세요. 한국어에서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과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 달라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는 사용하는 말을 높임말이라고 해요.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과 같이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는 높임말을 써요. 오늘의 문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보다 나이 많은 어른에게 쓰는 깨서와 의시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서와 의시는 모두 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쓰는 말이에요.
유키네 가족을 보면서 했었던 표현을 다시 한번 볼까요? 유키가 사진을 찍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말해요? 네, 아버지께서 사진을 찍으세요 라고 해요. 유키 뒤에는 가를 쓰지만 아버지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라고 말해요. 유키는 사진을 찍어요 라고 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찍으세요 라고 해요. 깨서 의시입니다. 다음 사진도 볼게요. 유키가 무엇을 해요? 네, 유키가 수영해요. 어머니께서 뭐 하세요? 어머니께서 수영하세요. 유키가 수영해요. 어머니께서 수영하세요. 유키 뒤에는 나이가 많은 어머니 뒤에는 깨서가 나와요. 유키는 수영해요. 어머니께서는 수영하세요. 깨서와 하세요. 문법 요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깨서입니다. 깨서는 문장 내에 주어의 행위나 상태를 나타내는 사람 뒤에 붙어요. 그래서 아버지 뒤에 가를 붙이면 안 돼요. 아버지께서라고 해요. 할머니가 될까요? 네, 안 돼요. 할머니께서라고 해요. 선생님이 이렇게 쓰면 될까요? 네, 이것도 안 돼요. 선생님께서 라고 말해요. 중간에 들어가는 말인 의시도 볼게요. 의시도 나보다 나이 많은 어른들께 쓰는 말이에요. 어떻게 쓰는지 같이 봅시다. 먼저 받침이 없을 때예요. 받침이 없을 때에는 동사, 형용사 뒤에 시가 붙어요. 하지만 시가 마지막 말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이에 들어가요. 여기 가다를 볼게요. 가다에 가는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시가 붙어요. 들어가는 곳은 가 뒤에 타 사이에 들어가요. 그래서 가시다가 돼요. 예쁘다도 볼게요. 예쁘다에 예쁘 뒤에 시가 붙어요. 그래서 예쁘시다가 돼요. 하다도 받침이 없으니까 하 뒤에 시가 붙어요. 그래서 하시다가 돼요. 여러분들도 쉽게 할 수 있어요. 다음은 받침이 있을 때예요. 받침이 있으면 의시가 붙어요. 받침이 있는 글자는 받침 뒤에 나오는 소리를 의가 도와줘야 해요. 그래서 의시가 붙어요. 읽다를 볼게요. 읽은 받침이 있어서 익
뒤에 으시가 붙어요. 그래서 읽으시다가 돼요. 작다도 작에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작 뒤에 으시가 붙어요. 그래서 작으시다가 돼요. 웃다도 볼게요. 웃다도 웃이 받침이 있어서 으시가 돼요. 그래서 웃으시다가 돼요. 받침이 있을 때는 으시가 되는 것만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받침이 리을일 때예요. 지금까지 받침이 리을이 나오면 어떻게 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문법처럼 리을은 합쳐지면 사라져요. 여기도 시와 만나면 사라져요. 그래서 리을이 없어지니까 으가 필요 없어요. 리을 받침은 리을이 사라지고 시가 붙어요. 여기 살다를 볼게요. 살다의 살은 받침이 리을이에요. 리을 뒤에 시가 붙으면 리을이 사라져요. 그래서 사시다가 돼요. 만들다의 들도 받침이 리을이에요. 그래서 만드시다가 돼요. 울다도 받침이 리을이에요. 그래서 울 뒤에 시가 붙으면 리을이 사라져서 우시다가 돼요. 리을이 있는 동사나 형용사는 자주 말하면서 익혀야 해요. 하지만 이렇게 문법 연습을 한다고 잘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는 뒤에 붙은 말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같이 기억해 두는 것이 좋아요. 아까 연습한 것처럼 시 뒤에 다가 붙으면 시다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말할 때 아어를 써요. 시 뒤에 아어가 붙으면 무엇이 될까요? 한국어 문법 규칙을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알 수 있어요. 네, 잘했습니다. 시 뒤에 어가 붙어서 시어가 돼요. 그래서 발음하면 셔가 됩니다. 하지만 셔는 어른이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친구랑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럼 어른이랑 말할 때는 무엇이 더 붙을까요? 네, 그렇죠. 요가 붙어요. 그래서 셔와 요를 붙여 말해요. 그래서 세요가 붙습니다. 읽으세요. 말하세요와 같이 세요를 써요.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두면 좋은 것이 있어요. 바로 시 뒤에 입니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뭐가 돼요? 네, 바로 십니다가 돼요. 아버지가 집에 가십니다. 선생님이 책을 읽으십니다. 와 같이 십니다를 써요. 꼭 어른과 말할 때는 붙여서 연습해 보세요. 한국에서는 높임말을 쓸 때 꼭 알아야 하는 낱말이 있어요. 몇 가지 말은 시를 쓰지 않고 특별한 낱말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꼭 기억해 주세요. 먼저
있다예요. 있다는 있으시다라고 쓸 수 있지만 계시다라고 써야 높임말을 잘 쓰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방에 계시다. 선생님께서 교실에 계시다. 자다는 자시다로 쓰지 않아요. 주무시다로 써요. 할머니께서 주무세요. 아버지께서 주무세요. 이렇게 씁니다. 먹다는 먹으시다로 안 써요. 드시다로 써요. 그리고 아주 높은 사람들 경우에는 잡수시다라는 말도 써요. 아버지께서 빵을 드시다. 할아버지께서 아이스크림을 잡수세요. 라고 말해요. 죽다도 죽으시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돌아가시다 라고 말해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쓰는 낱말은 많지는 않아요. 꼭 같이 기억해 주세요. 문제를 풀어봅시다. 책의 문제를 풀어봅시다. 표준한국어 43쪽의 2번과 익힘책 28, 29쪽입니다.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문제를 먼저 풀어보세요. 표준한국어 43쪽이에요. 먼저 첫 번째 그림부터 볼게요. 누구예요? 네,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께서 뭐 하세요? 할아버지께서 자요? 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높임말을 써야 해요. 자다는 주무시다로 써요. 할머니께서, 할아버지께서 주무시다로 씁니다. 두 번째 그림이에요. 누구세요? 네, 할머니예요. 할머니께서 뭐 하세요? 할머니께서 웃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할머니께서 웃으시다라고 씁니다. 다음 그림을 볼게요. 누구예요? 네,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뭐 하세요? 아버지가 요리를 하세요. 아버지께서 요리를 하시다라고 씁니다. 다음 그림이에요. 어머니께서 뭐 하세요? 어머니께서 책을 읽으시다 라고 씁니다. 표준한국어 익힘책 28쪽이에요. 1번입니다. 어울리는 말을 찾아 연결해 봅시다. 1번 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말은 뛰어갑니다예요. 그럼 강아지가 뛰어갑니다가 맞을까요? 어머니께서 뛰어갑니다가 맞을까요? 네, 그렇죠. 뛰어갑니다는 높임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께서와 어울리지 않아요. 강아지 가와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가 뛰어갑니다 라고 연결해요. 2번이에요. 오른쪽 말은 집에 들어오십니다 입니다. 그럼 무엇과 어울려요? 집에 들어오십니다는 높임말이에요. 친구가와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집에 들어오십니다 라고 쓸 수 있어요. 3번이에요. 일기를 씁니다. 무엇과 어울려요? 동생이와 어울려요? 할머니께서와 어울려요?
일기를 씁니다는 높임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생이와와 어울려요. 동생이 일기를 씁니다로 써요. 4번이에요. 책을 읽으십니다는 무엇과 어울려요? 네, 그렇습니다. 책을 읽으십니다는 높임말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와 어울려요. 할아버지께서 책을 읽으십니다로 써요. 언니도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언니처럼 나이 차이가 적고 친한 사이는 높임말을 잘 안 써요. 그리고 높임말을 쓰려면 언니가가 아니고 언니께서라고 써야 어울려요. 그래서 4번은 할아버지께서가 맞습니다. 2번입니다. 보기와 같이 써봅시다. 보기를 보세요. 요리를 하다를 아버지께서 요리를 하십니다라고 썼어요. 먼저 아버지에게는 높임말을 써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 뒤에 깨서를 써요. 그리고 요리를 하다에서 하십니다로 바뀌었어요. 하다에 무엇이 붙었을까요? 네, 아버지에게는 높임말을 써야 하기 때문에 하다 뒤에 의시가 붙어요. 그리고 시 뒤에 입니다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하십니다가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의시입니다를 붙여서 써야 합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이에요. 어머니께서 뒤에 웃다를 높임 표현으로 쓸 거예요. 근데 웃다 뒤에 의시와 입니다가 붙어요. 그럼 무엇이 될까요? 네, 잘 썼나요? 바로 웃으십니다가 됩니다. 맞게 썼는지 확인해 보세요. 3번이에요. 할머니는 높임말을 써야 하기 때문에 할머니 뒤에 깨서가 붙어요. 그럼 텔레비전을 보다에서 보다에 의시와 입니다를 붙여서 말해 봅시다. 뭐라고 말해요? 네, 좋아요. 보십니다라고 말해요. 할머니께서 텔레비전을 보십니다. 표준한국어 익힘책 29쪽입니다. 3번이에요. 어울리는 말을 연결하고 따라 써 봅시다. 1번 그림을 보세요. 1번에 누가 있어요? 네, 어머니와 동생이 있어요. 오른쪽에 어머니나 동생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네, 동생이 있어요. 동생은 높임말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동생이 낮잠을 잡니다 라고 씁니다. 2번이에요. 누구예요? 네, 할머니예요. 오른쪽에서 할머니를 찾아보세요. 네, 네 번째에 있네요. 연결해 주세요. 할머니는 높임말을 써야 해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낮잠을 주무십니다 라고 써요. 3번이에요. 누가 있어요? 네,
친구들이 있어요. 오른쪽에서 친구들을 찾아보세요. 찾았나요? 첫 번째에 있어요. 친구들이 교실에 있습니다. 라고 씁니다. 4번이에요. 누구예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과 연결해 주세요. 선생님은 높임말을 써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교실에 계십니다. 라고 씁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그림에 어울리는 글을 써봅시다. 글 마지막에 동생은 놀이를 합니다. 라고 썼어요. 그래서 여기는 입니다를 붙여서 말해 보겠습니다. 글을 함께 볼까요? 할아버지는 높임말을 써야 해요. 그래서 할아버지 뒤에 깨서를 붙여요. 그리고 낮잠을 잡니다. 라고 말해요? 아니죠. 자요가 아니라 주무십니다. 라고 말해요. 다음, 아버지께서 뭐 하세요? 네, 아버지도 높임말을 써야 해요. 아버지께서라고 말해요. 아버지께서 요리를 해요? 네, 아니죠. 아버지께서 요리를 하십니다. 라고 말해요. 어머니도 높임말을 써야 하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라고 써줘요. 그리고 책을 읽다, 읽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읽으십니다. 라고 말해요. 참 잘했습니다.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높임 표현인 깨서와 의시를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표현을 잘 활용하여 어른들께 예의 바르게 말해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른들께 사용하는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족을 소개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